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무겁고 따끔거리는 느낌.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먼 곳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초점 맞추는 게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TV, 태블릿. 눈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은 운동을 하는데 눈은 왜 운동을 안 할까요? 팔 근육, 다리 근육, 복근. 이런 건 다들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눈 근육은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눈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우리 눈의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부위를 어떻게 운동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눈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의 가장 바깥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이 뭘까요? 눈 외곽에 빛나는 곡선 부분이에요. 거울을 보시면 눈 중앙에 색깔 있는 부분 있죠? 그게 홍채인데, 각막은 바로 이 홍채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이 각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눈 굴절도의 무려 80%를 각막이 통제합니다. 80%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의 대부분을 각막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각막은 어디서 영양분을 얻을까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윤활유처럼 작용하면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요. 그리고 이 눈물은 언제 각막 표면에 발라질까요? 바로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얼마나 자주 깜빡이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눈 깜빡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에 따라 눈 깜빡임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운전을 할 때, 이런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눈 깜빡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특히 콘택트 렌즈를 끼신 분들은 더 심한데, 눈꺼풀이 콘택트 렌즈를 이물질로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 눈을 덜 깜빡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스스로 렌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결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눈이 따갑고 가렵고 따끔거립니다. 눈이 무겁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눈과 뇌의 피드백 작용의 결과입니다. 눈이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3초마다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3초마다요. 하나, 둘, 셋. 깜빡. 하나, 둘, 셋. 깜빡. 이게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1차적인 조치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3초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보세요. 어떤가요? 평소보다 더 자주 깜빡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눈을 너무 안 깜빡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각막 건강을 위해서는 3초마다 눈 깜빡이기. 이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이제 눈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각막 뒤에는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는 뭘까요? 우리 눈에 색깔을 주는 부분이에요. 갈색 눈, 파란 눈, 녹색 눈. 이게 다 홍채의 색깔입니다.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색깔 있는 막이죠.
그런데 홍채는 단순히 색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홍채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빛의 유무에 따라 자극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밝은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많으면 홍채 근육이 수축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마치 카메라 조리개가 조여지는 것처럼요.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근육이 이완해서 동공이 커집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죠. 이렇게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동으로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홍채가 가장 잘 반응하는 빛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풀 스펙트럼 햇빛입니다. 풀 스펙트럼 햇빛이 뭐냐고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 모든 범위의 빛을 포함하는 자연광을 말합니다. 태양이 주는 완전한 빛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요? 낮에도 백열등이나 형광등 아래서 일합니다. 창문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유리로 되어 있고, 차를 탈 때는 선팅된 유리를 통해 보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자외선을 차단하죠. 결과가 뭘까요? 우리는 자연의 완전한 스펙트럼 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신경계가 영향을 받고 눈을 포함한 우리 몸의 각 기관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한 스펙트럼 빛이 동공을 가장 많이 축소시킨다고 해요. 반면 자외선을 흡수하는 장치는 동공을 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녹내장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눈 뒤쪽의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녹내장 환자들에게는 보통 동공을 축소시키는 약을 처방해요. 왜냐하면 동공이 커질수록 눈 뒤쪽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햇빛은 자연스럽게 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 중 일부는 의사와 상의해서 자연광 노출을 늘리고 시력을 향상시켜 약을 줄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약을 줄이기 전에는 반드시 안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채와 동공을 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약 20분 동안 햇빛을 쬐이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로 햇빛을 받으세요. 얼굴에 쏟아지는 햇빛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에너지가 눈꺼풀을 뚫고 홍채를 통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깜빡이세요.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눈을 깜빡여서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깜빡인 후 동공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깊게 호흡하면서 눈을 깜빡이고 턱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늘려서 눈이 너무 부시지 않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햇빛 아래서 유독 한쪽 눈만 더 많이 깜빡거린다면 이건 눈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양쪽 눈이 균형 있게 빛을 받아들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물론 때로는 선글라스를 써야 할 때도 있죠. 스키를 타거나 직업적으로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야 한다면 폴라로이드, 뉴트럴 그레이 틴트 레이벤, G15 틴트 같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눈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비싼 렌즈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공 조명 아래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면 풀 스펙트럼 형광등이나 일광의 청색이 교정된 풀 스펙트럼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홍채와 동공을 위한 운동은 풀 스펙트럼 조명, 즉 햇빛에 눈을 노출시키고 깜빡이는 겁니다. 하루 20분,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수정체와 선모체근입니다. 수정체는 뭘까요?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을 망막에 집중시켜서 상을 형성하는 투명하고 볼록한 구조물입니다. 마치 카메라의 렌즈 같은 거죠.
그리고 선모체근은 이 수정체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눈의 초점을 조절합니다.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먼 것을 볼 때는 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초점을 맞추는 근육은 불수의근으로 생각됩니다. 불수의근이 뭐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을 말합니다. 심장 근육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 계속되면 선모체근이 경련을 일으켜서 느리게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먼 곳을 보면 초점 맞추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험 말이죠. 이게 바로 선모체근이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육을 어떻게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선모체근을 자극하면 수정체에 초점 맞추는 능력에 더 많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바느질, 뜨개질, 컴퓨터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가까운 거리에 더 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먼 물체를 오랫동안 보고 있다가 몇 분에 한 번씩 갑자기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창밖에 먼 건물을 보다가 갑자기 책상 위에 펜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선모체근이 갑자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엄지손톱을 눈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세요. 엄지손톱에 초점을 맞추다가 먼 곳을 쳐다보고 다시 엄지손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도 근육 운동이에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호흡입니다. 근거리 작업을 할 때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눈 근육도 경직됩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운전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운전하면서 다양한 물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뒷거울, 계기판, 창문, 옆거울, 앞차의 번호판. 계속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면서 수화기, 책상 위의 물체, 창밖, 볼펜 등 다양한 거리의 물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핵심은 뭘까요? 눈을 움직이고 초점을 여러 군데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모체근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한 가지 운동만 반복하지 않듯이 눈도 한 거리만 계속 보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 중간 거리, 먼 곳, 다양한 거리를 번갈아 보면서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야 해요. 특히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까운 거리만 보면서 보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책, 전부 30에서 50cm 거리에 있죠. 이게 선모체근을 계속 수축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근육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먼 곳을 봐야 합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창밖의 먼 건물이나 나무를 2030초 정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선모체근이 이완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정체와 선모체근을 위한 운동은 호흡하면서 원근 초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가깝고 먼 곳을 번갈아 보면서 근육의 운동과 휴식을 모두 제공하는 거죠. 이제 눈의 가장 안쪽, 망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망막은 눈 뒤쪽을 덮고 있는 빛을 느낄 수 있는 막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망막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는 화학 신호로 변환되어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거죠. 망막은 시야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변 시야로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는 건 다 망막 덕분이에요. 그런데 망막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화입니다. 중심화는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인데 여기서 가장 정확한 시각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중심화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1.0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눈을 가늘게 뜨거나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집중해서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눈을 긴장시킵니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을 노려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눈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야 해요. 노려보는 것은 중심화에 과도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망막 기능의 비효율이 유발되어 시력이 떨어집니다. 역설적이죠? 더 잘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곳을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노려보지 말고 저절로 초점이 맞춰지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의 주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고요? 원주민들은 한 곳을 고정해서 보지 않습니다.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주변을 스캔하듯이 봐요. 그러면 중심화가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심화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해요. 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면 피로해지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보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까 각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3초마다 눈 깜빡이기 기억나시죠? 이게 망막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곳을 고정해서 보지 말고 화면의 여러 부분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보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부드럽게 눈을 움직이면서 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시각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칠판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해라, 똑바로 봐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한 곳을 고정해서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눈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추적하듯이, 아이가 나비를 쫓아가듯이 눈은 움직임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망막과 중심화를 위한 운동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노려보지 않기, 눈을 자주 움직이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책을 읽을 때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문장을 읽으면서도 눈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구의 외부 근육, 즉 외안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주위에는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눈을 상하좌우 내외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근육들은 눈의 공막, 즉 눈의 흰 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근육의 운동 능력이 시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눈 근육이 유연하고 강하면 시력도 좋아지고 근육이 굳어있고 약하면 시력도 나빠집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듯이 우리도 눈 근육을 움직여 운동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 근육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보세요. 먼저 땅에 발을 단단하게 디딘 상태로 서거나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깊은 호흡을 몇 번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눈을 최대한 위로 보내세요. 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알만 위로 굴리는 겁니다. 최대한 위로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숨을 잠깐 참고 있다가 이번엔 내쉬면서 눈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최대한 아래로요. 턱을 내리지 말고 눈알만 움직이세요. 이 운동을 3번 호흡하면서 3차례 반복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다음으로 이번에는 눈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최대한 오른쪽으로요. 그리고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로 스트레칭합니다. 근육을 잡아 느리는 느낌으로요. 이제 다시 눈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최대한 왼쪽으로요. 그리고 왼쪽 위, 왼쪽 아래로 스트레칭합니다. 만약 눈에 긴장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요? 호흡을 부드럽게 연장하고 스트레칭 강도를 조금 낮추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이 과정이 끝나면 특별한 이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손을 비벼보세요. 마찰열로 손바닥을 데우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눈을 덮으세요. 손가락들은 코 위에서 교차시켜서 되도록 많은 그림자를 눈에 만들어줍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도록요. 이제 호흡을 2030회 세면서 눈을 12분간 덮고 있으세요. 이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둠 속에서 눈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의 명상 같은 거예요. 깊은 평화가 느껴질 거예요. 손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 근육에 놀라운 이완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력이 변화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또 다른 유용한 운동도 있습니다. 양쪽 눈을 가운데로 모으는 운동이에요. 어른들은 이렇게 하면 사시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근육 운동에 도움이 돼요. 콧날을 보는 것처럼 양쪽 눈을 가운데로 모으세요. 만약 코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 얼굴에서 몇 cm 떨어진 곳에 손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세요. 안쪽의 직근, 즉 눈을 가운데로 모으는 근육이 자극받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직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점을 맞추는 근육이 무리하게 작용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눈을 가운데로 모으는 것과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분명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도 중요합니다. 양쪽 눈이 가운데로 똑같이 모이는지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한쪽 눈만 더 많이 움직인다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먼 곳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숨을 크게 내쉬세요. 어깨와 다른 몸 근육이 이완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운동을 매일 10에서 20회 정도의 호흡으로 반복하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다면 빼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눈의 각 부위와 그에 맞는 운동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아가서 눈의 구조를 공부하고 눈 주위의 구조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운동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안구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초점을 가깝고 먼 거리로 이동시킬 때, 다른 눈 운동을 할 때,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자극받는 눈의 특정 부분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각막 운동을 할 때는 눈물이 각막 표면에 발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홍채 운동을 할 때는 동공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수정체 운동을 할 때는 섬모체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운동 부분을 상상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동작을 상상하면서 연습하면 실제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알만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고 상상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눈 속의 구조를 상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각막의 투명한 곡선, 홍채의 근육들이 동공을 조이고 풀어주는 움직임, 수정체가 볼록해졌다, 납작해지는 변화, 망막에 빛이 닿는 순간 안구 근육들이 눈을 움직이는 힘. 이 모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전인적인 치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의 특정 부분을 위한 시력 강화 운동.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막을 위해서는 3초에 한 번씩 눈 깜빡이기를 하세요. 홍채 근육과 동공을 위해서는 풀 스펙트럼 조명, 즉 햇빛에 감은 눈을 노출하고 눈 깜빡이기를 하루 20분씩 하세요. 수정체와 섬모체근을 위해서는 호흡하면서 원근 초점을 이동시키세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는 겁니다. 망막과 중심화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려보지 않기, 눈을 자주 움직이기를 실천하세요. 안구 근육을 위해서는 안구 근육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위아래, 좌우로 눈을 움직이고 가운데로 모으는 운동도 하세요. 전체 눈과 마음의 긴장 이완을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눈을 마사지하고 덮어주세요. 전반적인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동안 눈 구조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하세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시간에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당신의 눈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눈에게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눈을 사랑하고 눈을 운동시키는 것이 시력을 좋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눈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도 근육이고 근육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각 부위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3초마다 눈 깜빡이기만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내일은 햇빛을 20분 쪼여보세요. 모레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운동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눈도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어쩌면 몇 주 후, 몇 달 후에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눈이 덜 피곤한데? 초점 맞추는 게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기도 해요. 조금만 관심을 주고 운동을 시켜주면 눈은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게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 선명한 시야, 더 건강한 눈, 그리고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중한 눈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밝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감사합니다.